자, S라인과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그냥 헬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효쌤께서 뭔가 약간 야 이거 뭐 약간 미래의 기술, 미래의 어떤 기술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앞으로 운동 안 해도 막 살도 빠지고 막 근육도 막 생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약간 아직은 좀 약간.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냥 되게 고전적인 운동 얘기를 가지고 좀 돌아왔어요. 고전적인 운동 얘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좀 약간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우리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달리기가 좋냐, 자전거 타는 게 좋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좋지. 안에서 문제죠. 안에서 문제지 이게 다 좋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문제 중에 하나를 좀 들고 들어와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약간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그 다음에 저강도 유산소 운동. 하나는 두 개 다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좀 약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고강도기 때문에 길게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사람이라는 게 이제 낼 수 있는 출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저강도 유산소 운동, 이제 그거를 유산소 운동 중에 저강도라기보다는 인터벌에 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산소가 좀 저강도니까 저강도라는 거에 상대적으로다가 약간 저강도를 붙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저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요거를 이제 얘기를 이렇게 워딩을 그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좀 더 뭐 이렇게 건강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얼마큼 살 빠지냐. 심지어는 아직도 이제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보단 걷기가 살 빠지는데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약간 좀 놀랐어요.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한 번 접한 정보는 웬만하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약간 느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냥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은 고강도의 뭔가를 해요. 운동을 해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포츠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우리 선수촌에 막 선수들 운동하는 것 때문에 달리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벌 자체는 사실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달리기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이죠. 달리기를 많이 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쉽고, 그리고 뭐 특별한 어떤 룰이 필요 없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사이클 같은 약간 뭐 그런 자전거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거를 인터벌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고강도의 어떤 운동과 그 다음에 저강도의 어떤 운동이나 혹은 되게 짧은 휴식,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좋은 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운동 효과를 좀 낼 수 있고, 그렇죠. 많은 걸 소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산소 부채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산소가 소모가 되면서 열량도 같이 소모가 되는 약간 그런 효과. 많은 분들이 처음 이런 걸 좀 요새 접하는 게 이제 크로스핏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접하는데, 비슷한 어떤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 연소 현상 때문에 굉장히 좀 할 때는 힘들지만 가성비가 좋은 살 빼는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많이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만은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는 힘들어요. 너무 운동할 때 자체가 이제 고통스럽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체력이 약하거나 고도비만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죠. 관절이나 특히나 1차적으로는 관절 같은 게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인터벌 자체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다. 이 운동의 예가 좀 있을까요? 저도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고강도에다가 약간의 저강도에다가 몇 초를 쉬고 이 운동의 예?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해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반대로 요 반대편에 있는 거는 질문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자, 반대로는 이제 우리 유산소라고 했죠. 배우는데 머리 그렇게 보니까 더 심음석 같다.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쉬면서? 쉬면서 모르겠다. 알아. 빠빠야! 이거 하시는 분이 옛날 분 개그맨이시잖아요. 사람들 모르구나. 네. 우리 구독자는 훨씬 나아졌어. 아, 그래? 다른 사람 같아, 이제. 그래. 자,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싫어한다. 앞에 이제 아니, 저강도가 붙었잖아요. 저강도가 붙었는데 이제 아주 느린 걷기나 네. 뭐 이렇게 약간 적당한 달리기, 예, 요게 이제 요거의 어떤 그 저강도 운동, 요런 저강도의 어떤 운동을 좀 장시간 동안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업앤다운 없이 되도록이면 일정한 강도를, 저강도긴 하지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앞에 얘기한 인터벌보단 저강도긴 하지만, 일정한 강도를 유지하는 어떤 방식. 제일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그냥 뭐 걷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벼운 조깅 정도? 예, 그런 거죠. 이제 이게 제일 큰 장점이 아까 얘기했던, 고강도 인터벌 운동의 단점. 예, 단점이 얘한테는 장점이죠. 이게 이제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요걸 좀 장기간 좀 약간 요거 장시간 동안 지속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운동 시간하고 운동의 효과가 그냥 뭐 정비례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운동 행위 자체를 갖다가 딱 오프하는 순간 효과도 이제 꺼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약간 장기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 각광을 좀 받아온 게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거 만들어졌을 적에 좀 비만한, 미국이 이제 60년대 이후에 이제 그 초고도 비만 강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때 이제 비만한 사람들도 좀 이 체중 자체를 좀 줄이고 이제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방법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각광을 좀 약간 받아왔죠. 예, 근데 이게 단점이라면은 요걸로 운동량을 늘리려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려면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운동 시간이랑 에너지 소모량이 이제 얘가 그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냥 운동 시간 자체를 좀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운동의 어떤 효과 자체가 좀 약간 짧습니다, 얘가.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약간 반대쪽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도 요거 가지고 이제 뭐가 어떤 게 더 좋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말들이 좀 많은데, 근데 나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미국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효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알약 하나로 뭔가 약간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이런 정말 이 해묵은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또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다 계속해서 뭔가 논문을 발표해요. 연구를 해서. 네. 요게 이제 작년 연말에 발표된 논문인데, 학술지나 이런 데 이제 올라온 논문이 아니고요. 미국 국립보건원에 올라온 연구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한 거에 대한 이런 논문이 있어서 재밌어가지고 제가 요걸 좀 약간 가져왔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웃긴 게,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해서 항상 이렇게 A그룹, B그룹, A그룹 이렇게 나눠가지고 뭔가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진짜 실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총 대상자가 약 380명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인원을 이제 모았어요. 나는 돈이 좀 나왔나 봐. 신기한 거는 이런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가 진정한 그 아메리카의 그 힘이 아닌가. 되게 돈의 힘이기도 하죠. 네네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실험 대상은 성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 19세부터 이제 완전 또 노인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51세까지. 만 19세부터 51세까지 해서 과체중이나 혹은 이제 비만한 사람들, 약간 정상 체중에서 약간 과체중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약간 고도비만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요 실험 기간 자체는 16주. 꽤 길게 했네. 네, 16주 동안을 이렇게 쭉 실험을 좀 했습니다. 해서 이제 요거를 그룹을 나눴어요. 제가 이제 그룹을 나눈 기준은 뭔가 이렇게 그냥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도 그냥 과체중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 체중에서 이제 과체중이라는 게 또 기준 자체가 여기서 요만큼만 넘어가도 과체중일 수 있잖아요. 요 정도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벌을 시킨 거예요. 뛸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고도 비만으로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소 그룹, 저강도 나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인터벌 그룹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195명 정도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유산소 그룹 같은 경우에는 185명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박수나 아니면 최대 산소 섭취량 있잖아요. 요거를 85%에서 120%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 고강도로 한 거예요. 네. 프로그램을 짜서 프로그램 자체를 약 20분 이상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좀 응용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 타바타 인터벌 유행했었잖아요. 네. 타바타 인터벌을 유행했었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에는 이제 뭐 저기 20초 하고 10초 하는 걸 8라운드 하면 타바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타바타 그것도 인터벌이거든요, 일종의. 타바타 인터벌을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 동계올림픽 팀 있잖아요. 나가노 동계올림픽 팀의 이제 체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설계된 그런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진짜 제대로 타바타 트레이닝을 하려면요. 이 정도 이 고강도로 해야 돼요. 한 85%에서 120%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진짜 이렇게 운동 다 한 다음에 예, 바닥을 그냥 기어야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일반인들은. 예,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20초, 10초 인터벌 트레이닝 이제 타바타 시키면 그 정도는 안 시키죠. 피트니스 쪽에서는 그냥 그 형식 자체만 차용해서 하니까. 말씀드리자면 타바타는 이제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죽을 정도로 시켜야 돼요. 요거를. 원래는. 자, 그쵸. 그리고 이제 고도 비만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예, 이제 그룹 같은 경우 185명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심박수나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을 50%에서 75% 정도. 예,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인터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한 거죠. 그죠. 50에서 70. 안전빵이네. 그쵸. A씨까지 안전하게 올라갔다. 그냥. 예. 해서 아까 이제 그 고강도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에서 이제 25분 내외로다가 보통 이제 운동을 시켰는데 요거는 40분 이상. 좀 길게 시킨 거예요. 길게. 운동 시간 평균 운동 시간 자체는 이제 고강도 인터벌 했던 것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이제 길게 좀 시킨 거예요. 예. 요 정도 해서 이제 쭉 실험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분들은 이제 쫙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들어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보통 체성분 분석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바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전기 저항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랑 그 이제 하드웨어에 탑재가 되는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 같은 것들이 좀 약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학술 실험에는 잘 쓰이지 않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덱사 방식이라는 걸 썼다고 합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덱사면 저희 병원에도 덱사 그러니까 의료 장비를 쓴 것 같아요. 3D로 몸 이런 식으로 그 관찰해서 3D로 돌린 다음에 체형 분석하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네. 엑스레이로 그걸 하나 봐. 네. 어쨌건 약간 의료 장비를 정확한 의료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면은 뼈가 나오잖아. 네. 딱딱한 부분 빼고는 이제 맞아, 살이랑 그런 거니까. 골다공증 같은 것도 알아보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해서 뭘 봤냐? 중성지방, 중성지방하고 이제 최대 산소 섭취량, 그다음에 공복 혈당,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요런 이제 건강 지표들을 이렇게 쭉 본 거예요. 피검사도 했나 봐. 네, 그런 것도 이제 했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봤는데 아까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 이거 보니까 요 이제 그 고강도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과체중이 좀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달리기를 시키진 않았어요. 보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최대 심박수 이제 어떻게 85%에서 120% 정도로 사이클을 1분을 돌려요. 네, 그다음 휴식을 1분을 해요. 요거를 토탈 10분. 에서 만약에 에너지가 좀 남는다라고 하면 좀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크아웃 1분, 휴식 1분이면은 토탈 2분이잖아요. 이거를 10번을 돌리면 일단 그것만 20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로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심플하게 죽였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산소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이분들도 이제 고도 비만이니까 달리기를 하면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사이클링을 이용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터벌이나 이런 거를 사이클로도 뭐 달리기로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사이클로도 할 수 있고 뭐 요새는 보니까 뭐 수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버터플라이로 해가지고 파도가 엄청 물살 센데 넣고서 막 죽어라 그걸로 인터벌 시키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벌 방식 자체는 그냥 딱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도 있게 운동을 짧게 시키고 그다음에 짧은 휴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주 3회를 해서 16주 정도를 이제 이렇게 쭉 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체지방 감소가 재밌는 게 인터벌하고 이런 유산소 이렇게 쭉 친 그룹 사이에서 뭐랄까 감소의 그 이제 그 차이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일반 인터벌과 일반 유선 사이에 이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대요.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체지방 자체가 감소하는 거는 체중이 아닙니다. 그냥 체지방 자체를 이제 헬스 쪽에 감소하는 거는 둘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이제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건강 지표 있잖아요.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에서는 차이가 좀 약간 이제 났습니다. 뭐냐면 최대 산소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인터벌 쪽이 유산소 운동을 했었던 그 그룹보다 더 많이 발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엄청 많이는 아니에요. 10% 미만. 네? 네. 아니, 운동의 강도에 비해서는 너무 네. 차이가 안 나요. 적은데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약간 공복혈당. 공복혈당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인터벌 쪽에서 한 50% 이상 더 많이 낮아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좀 잘 태우니까. 네.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 콜레스테롤 양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인터벌에서 더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이것도 아까 최대 산소 섭취량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었었어요. 10% 미만. 해서 종합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공복 혈당에서 인터벌이 일반 유산소 운동보다는 어쨌건 약간 우월한 약간 효과를 좀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최대 산소 섭취량이랑 콜레스테롤에서도 인터벌이 그거보다는 약간 더 좋은 어떤 효과를, 우월한 효과를 보이긴 했는데, 우리가 약간 기대했던 것처럼, 죽을 정도로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효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정설이라기보다는 A그룹, B그룹, 그 다음에 이제 두 그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체격 조건이 좀 약간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와 있는 운동 효과만 놓고서는 이제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본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랄까, 하나의 어떤 그런 실험 결과 정도로 이제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하나 좀 되게 유의미했던 거는 근육 성장 있죠. 근성장. 근성장에서는 확실히 인터벌 트레이닝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저강도 유산소 트레이닝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우월한 그런 좋은 결과가 좀 약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공복 혈당치 감소 자체가 아마 그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혈당 자체가 이제 근육량에도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있기 때문에 버퍼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좀 약간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좀 약간 달라지지 않았나 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자체가 이제 1.6배 정도 오랫동안 실시한 기존 유산소 운동하고 이제 비슷한 감량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발달하는 어떤 그런 측면, 이런 거를 봤을 적에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뭔가 약간 오랫동안 실시했던 기존의 그 저강도 유산소 트레이닝보다는 분명하게 좀 약간 유의미하게 되게 좋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건강 지표.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어떤 근육량의 어떤 증가나 뭐 이런 거, 일단 최대 산소 섭취량 뭐 이런 거에 봤을 적에도 유산소 운동보다는 유리한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굉장히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혈당 관리 쪽에서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저강도 유산소 운동보다는 약간 이점이 좀 있다라는 이런 결과를 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A그룹이랑 B그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격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두 개를 이제 100% 이제 5대5로 비교를 약간 하기는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건 요런 결과가 나왔다 해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인터벌 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체격 조건이 어떤가, 그걸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그냥 취사 선택을 하시면 크게 어떤 쪽이 뭐 엄청나게 좋고 엄청나게 좀 이렇게 현저하게 수준이 떨어지고 막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유의미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약간 그 착한 결과가 나왔다. 근데 또 약간 지속 가능 면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벌 운동 같은 경우에 좀 베리에이션이 있다 보니까 재밌을 수 있잖아. 이를테면 조금 이렇게 옛날에 크로스핏 여기서 유행했던 게 막 이렇게 줄 땡기고 뭐 이렇게 뭐 엎어져가지고 이게 트렌드처럼 그죠? 갑자기 뭐 공을 뭐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재미 면에서는 인터벌이 그냥 무조건 뛰는 것보다는 재밌을 수 있어서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이게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난 이 죽을 것 같은 기억이 너무 싫어. 그 느낌이 너무 싫다라고 하면 굳이 그거를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그냥 조용히 뛰는 걸로 가시는 거고, 이건 너무 지루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이 재밌는 걸로 찾아가고 그냥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해도 뭐 크게 뭐 저거 취향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운동이.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드라마틱하지 않다면,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게 진짜
퍼포먼스나 아까 말했듯이 근 성장 막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취사에 맞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한 반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한 반년 정도를 트랙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 반년 정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달리기로 인터벌 트레이닝 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도가 굉장히 좀 덜했고, 네. 그리고 식사량이랑 상관없이 몸의 어떤 그런 컨디션이나 아니면은 몸의 어떤 이렇게 상의를 탈했을 적에 데피니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간 좋았었고, 굉장히 좋았던 것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 안 좋았던 거는 무리하게 하다가 이제 종아리 근육 한번 파열된 적이 있어요. 뭐 부상의 위험은 확실히 여기서 이제 그런 건 없었는데 부상의 위험은 확실히 고강도 인터벌 쪽이 약간 유산소 운동보다는 조금 높은 거는 그건 확실한 건데 저의 어떤 경험에 대한 얘기. 요번 결과 보면 확실히 당뇨 문제 있는 분들은 어쩌든 인터벌이든 뭐든 근력을 확실히 그렇죠. 해야 하는 게 확실히 좀 답인 것 같아요. 지금 마른 당뇨도 엄청 많으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뚱뚱하신 분만 당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요즘에 특히 더 많대요, 마른 당뇨가. 그런 분들은 인터벌 아니더라도 네. 근육을 자극해서 근육 사이즈를 어떻게든 키우든 그렇죠. 근육 운동을 하건 그게 이제 혈당에는 답이 될 거. 저 같은 경우는 뭐 피곤한 게 싫어서 그냥 저강도 유산소라든지 꾸준히 하자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뭔가 약간 취사 선택을 하는 거는 각자의 어떤 상황과 각자의 어떤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터벌 트레이닝을 그래서 하시는 분이 약간 뭐 공원에서 조깅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운동 저렇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결과.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꾸준히 나면 되죠. 뭐. 이게 병원에서 환자분들 보다 보면 사실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많은 우린 채널이다 보니 이제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겠지만 혹시라도 관심이 없는 근데 대부분이 좀 그래요. 대부분이 운동에 운자도 꺼내기 싫어하고 이거 정말 너무 귀찮거든요. 언젠가 해야 되는데 마치 책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쵸. 항상 저기 가까이 있는 데는 있는데 참 저희 손이 안 뻗어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들도 대부분 보면 목가 아프신 분들도 갈비뼈들이 다 굳어 있어. 네네네. 이게 뭐냐면 한 번도 숨차게 운동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호흡을 크게 아까 말했지만 막 120%까지 갈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갈비뼈 늑강근 이런 데다가 굳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많이 굳어 있어요. 그러면 그 어깨를 핀다는 것도 사실 날개뼈만 당겨면 등만 아프거든. 이게 전체적으로 이 트렁크 그 흉곽 자체가 리케이지가 이렇게 다 펴지고 줄어들고 요게 잘 돼야지 허리에도 허리 건강도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목하고도 관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한번 숨 차고 말라고. 그렇게라도. 그러면 운동 안 해줬던 부분은 그 여파도 엄청나게 오래 가요, 사실. 그렇죠. 토하시더라고요. 한번 숨차게 달린 다음에 말고 잠깐만요 하고 한 번 좀 더 하고 싶으면 숨차게 하고 그게 인터벌까지는 아닌데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다고 내가 한번 숨차보고 만다 이런 느낌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네요. 인터벌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